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0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73일차고요. 부의 추월차선. 네, 발행일이 먼저 됐습니다. 요새 25년 것도 있나 봐요. 작년 것도. 근데 이제 제가 작년 거 알라딘에서 사가지고 얼마나 오래된지 알라딘에서 사면 안 되겠다. 그쵸, 저는. 네, 볼게요. 180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할 차례입니다. 잠시만요. 볼게요. 네 번째 줄에 어떤 식당은 체인점과 프랜차이즈를 혼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혼합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와 체인점을. 근데, 어, 데어리 퀸과 맥도날드는 체인점과 프랜차이즈를 둘 다 거느리고 있다. 당신의 사업 운영 규모에 한계가 있다면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에 먹혀 버릴 수도 있다. 오직 한 자리, 하나의 부스에서 핫도그를 판다면 사업 규모나 이익을 늘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만약 500군데의 장소에서 500개의 부스를 500명의 주인에게 대여해 주고 핫도그를 판매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에는 그런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냥 내가 개인으로 하는 커피숍을 하느냐, 내가 하루에 뭐 몇 잔 팔죠? 하루에 어느 정도 팔려나? 뭐 천 잔을 파나? 혼자 하느냐? 백종원 같은 경우에 백다방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천 잔일 때 진짜 100군데 가면 만 잔이 되는 거고,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혼자가 아니라 500군데, 만 군데, 뭐 엄청나게 프랜차이즈 줬을 때 돈이 들어오는 사업가가 있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초월 차선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인점과 프랜차이즈의 혼합형.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레버로지가 일어나는 일을 해야지만 추월 차선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는 그 씨앗 네 번째, 이 씨앗 네 번째는 맞아요? 씨앗 4, 5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씨앗은? 그래요. 그래서 유통 시스템에서 여기 소극성이라고 하는데 소극성이 아니래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소극성 성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단어로 이제 했다가 중간에 개편하면서 달라졌나 봐요. 이 유통 시스템이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체인점만 가지고 그냥 있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씨앗 다섯 번째 인적 자원 시스템, 소극성 성적 소극성이에요. 아마존닷컴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근간을 이루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유통 시스템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AI를 도입을 하죠. AI 도입을 하는 이유가 하나 이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에다가 통제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이 플랫폼을 하는데 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 사람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안 들려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조금 공간이 좀 생겨 있어서 그나마 좀 낫고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달라 보이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받아들이면 진짜 혼란스럽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가고 있죠. 예,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조 만드는 구조 자체도 옛날과 지금이 뭐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서 흘러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제미나이랑 챗GPT가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어사무사한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인간이 이 사람과의 그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 이제 뭐 그럴 거예요. 그럼 너는 다 내려놨냐? 이러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내려놓았으면 500대가 넘어서 마음을 놓고 훌쩍 마음을 내가 관통해서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도 하트에 낙서가 되어 있는 거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래도 빈 공간이 좀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는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는 거죠. 또 볼게요. 직원 의존도가 높은 회사의 사장을 붙잡고 물어보라. 직원 의존도가 높은 사장 골치 아픈데요, 이거. 그쵸?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다. 직원들의 만족도 높이기가 엄청 힘들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막 요새는 뭐 라이센스니까 그 뭔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차리는데 옛날에는 미용실도 자격증은 없는데 본인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들러놓고 본인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도 예전에는 막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들 다루는 거, 대하는 거, 그쵸? 관리하는 부분들이 엄청 힘든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요즘 분들은 따기만 하면 네일샵도 그렇대요. 저희 이제 막내 아들 여자친구가 따기만 하면 자기 걸 차려서 사장이 되는 거죠. 자기 걸 차리기 때문에 직원이 뽑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요새는 옛날 같지가 않은 자격증 따서 내 거를 차리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어쨌든 몸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 관리 문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직원 관리 문제에 부딪히는 거, 사람과의 관계, 그 감정들. 나는 당시 회사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이 진부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두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해 회사를 한 단계 더 키우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당시 사업의 80%는 이미 소극화시킨 상태였으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내 사업의 소극성이 줄어들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직원들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관리자조차 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관리자조차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회사를 자동 조정 장치에 맡긴 채 천천히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터넷 회사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수고 기다리다가 초기화 단계가 추마가 피라미드를 짓기 전 준비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팔아야 한다. 결국 나는 회사를 팔기로 했다. 당시 인적 자원의 추가는 소극성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직원을 더 고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사람을 다 이제 직원을 쓴다는 것이 돈만 주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때 어린이집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글인이라는 실내 놀이터를 했을 때는 필요한 게 뭐였냐면 아르바이트생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면 마음에 안 들면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또 다른 거예요. 선생, 부모님, 학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1년은 있어줘야 되는데 바뀌어버리면 말이 생기니까 정말 참고 이 선생님을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고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들구나 하고 있는 그런 찰나를 느낄 때 이제 학부모님이 저는 이제 이 제품을 먼저 갖다 주시는 바람에 제품만 많이 유통하면 되는 줄 알고 유통하는 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제품력은 받쳐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 수업을 통해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이 나고, 그렇죠? 그거를 이론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론으로가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느냐,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식 수업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왜 똑같은 거 계속해? 똑같은 거 한 번 들으면 되지 두 번 들어서 지루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 진짜 처음에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일단 시증나서 머리로 하시는 분들은 시증나요. 근데 머리로 계속 하는 거. 그래서 투사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싫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또 좀 뭔가 좀 달라졌는지 이렇게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습관이 무의식이 어릴 때 세팅된 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습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근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념에 의한 행동 패턴이 결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구나. 그거를 차라리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거죠. 어릴 때부터 세팅된 대로 나도 모르게 그 체면당해져 있잖아요. 체면술에 당해져 있어.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 어릴 때 환경에 체면술에 완전 걸려버린 거죠. 어릴 때 우리 환경에 엄마 아빠한테, 특히 엄마한테.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행동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알겠더라고요.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벗어나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거 이제 가겠죠. 그 정도 했으면 또 깨달음이 좋을 거예요. 어쨌든 끊임없이 공부는 해야 된다. 자, 하다가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까리님, 네, 안타까워요. 공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볼게요. 또 회사를 매각한 지 1년 후에 나는 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피닉스 공항에서 출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차를 공항 근처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리 주차를 맡기고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단체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크게 보자면 이것 또한 임대 시스템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기 차를 주차해 주는데 대한 보답으로 돈을 내고 나는 한 대를 주차할 때마다 수수료를 벌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인터넷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 운영 가능했으며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큰 소득이 예상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다. 나는 공항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부지를 발견했고 조건은 완벽했다. 나는 사업을 구체화시킬 방법을 찾아 수치를 내고 예상해 보고 시나리오를 찍기 시작했다. 계산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임대 시스템이었지만 운영 자체는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그렇죠? 임대 시스템이지만 인적 자원 시스템, 플랫폼이지만 인적 자원 시스템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적 자원. 그래서 서울의 큰 그룹의 어떤 리더님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에서 근데 어떻게 결국은 사람이지만 또 한 번 저는 또 이제 거기다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의식이다. 사람은 본체가 이 사람의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의식이다라고 또 말을 또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적어도 20명의 직원이 필요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진행을 중단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관리가 어려운 인적 자원 시스템 때문에
내 사업의 소극성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떨어뜨리기만 할까? 때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금 현재 사업의 소극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면서 매주 80시간씩 일한다면 소극성은 제로다. 소극성이 이게 아니라는 단어를 듣고 나는 얘 쳐다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길까요? 소극성은 제로다. 매장 관리인을 고용, 즉 인적 자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약 40%까지 소극성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죠? 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개라고. 그게 참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비난하고 하는 게 에너지가 30이잖아요.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서 이제 30으로 내려가는데 이 에고가 아주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비난할 때가 뭐냐면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럴 때 비난하잖아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에너지,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잘 봐야 돼요. 몰라요. 비난하는 게 뭔지. 내가 맞고 저게 틀렸어라는 걸 할 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를 그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누가 어떻게 했든 제가 그랬든 그랬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내가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보면 된다. 그래서 어 그러면 어디까지 읽었죠? 수다 떨다 보니까 그러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떨어뜨리지만 어디까지 80시간씩 만약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면서 매주 80시간씩 일한다면 소극성은 제로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소극성 수준을 그래서 매장 관리인을 고용하는 거 여기 읽을 차례네요. 매장 관리인을 고용, 즉 인적 자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여기도 읽었네요. 약 40%까지 소극성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관리인을 고용을 해서 관리인을 고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거, 나는 나오고,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근데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까지 다 읽었네요. 제가 딴소리 하다가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할 때는 내가 사람을 안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이 싫고 이 사람들이 싫어. 그러면 이게 끊어져 나가게 되죠. 에너지가. 근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 수업이. 왜냐하면 저 밖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진짜 하나하나 다 보면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 싫은 게 밖에서 있을 때는 진짜 보기 싫은 게 있고 인정하기 싫은 게 있고 근데 그걸 점점 공부하면서 내가 인정을 하면 저 밖에서 불편했던 것도 편안해지고 그냥 느낌이 없어지는 거.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도 결국은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완전 인적 자원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의식 수업이 필요하다. 왜? 내 마음에 있는 그려진 것을 해결해야 이 인적 자원 시스템의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추월 차선의 핵심을 볼게요. 요약.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서행 차선의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스스로 생산자, 특히 사업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사업 시스템은 당신 대신 시간을 돈으로 바꿔줘요. 시간으로 돈을 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다음에 소극적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다. 은퇴는 연령에 관련 없이 할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열매는 소극적 소득이다. 추월 차선의 목적은 당신의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다. 추월 차선의 목적은요,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 5가지는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이다. 임대 시스템의 종류로는 부동산, 라이선스, 특허 등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에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다. 콘텐츠 시스템의 종류에는 책, 블로그, 잡지 등이 있다. 유통 시스템의 종류에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네트워크 및 텔레비전 마케팅 등이 있다. 그다음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의식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의식 성장을 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인적 자원은 우리가 또 그 이상의 여기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184페이지에 부자가 복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복리 활용하는 방식. 부자가 되려면 복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에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런 게 써 있는지 몰랐네요. 성경책에 써 있는 글씨. 또 볼게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불릴까? 어제 선생님께서 내가 1350년이라고 그러셨나? 1350년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저희하고. 부자 되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니꼬로 베라 플랫폼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좀 더 희망이 또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희망이 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야 이거 3년 안에 이거 엄청나게 불어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불어나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돈을 불릴까? 선생님이 부자 되는 방법을 얘는 내가 왜 베라 플랫폼은 내가 의식이 어느 정도가 돼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아니면 전에 뿌린 복을. 근데 사실 전에 뿌린 복을 다 쓰고 오신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저희 그룹에는. 다 전에 다 뿌렸어. 다 썼어. 그러고 나서는 다시 내 것을 채워야 되고 의식을 바꿔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진짜 호키스 박사님 마냥 탁 나가지고 1초 만에 그냥 우월한 그런 예? 뭔가 의식으로 싹 바뀌면은 엄청 좋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지금은 타이밍이 또 이제 주식이라서 주식과 함께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더 희망은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코앞에 진짜 금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복리를 활용해서 번다라는 거. 이거는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네. 내일 있고요. 58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비가 오네요. 전국에 비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온다 그러더니 오늘 와요. 너무 멋있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여기서는 저희는 구름이 껴 있거든요.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네, 그래서 오늘 또 비 오는데 촉촉한 하루. 오늘, 요새 벨스킨 때문에 오늘 9일차죠. 저는 안 그래도 촉촉한데 더 촉촉하게 또 피부가 촉촉해지는데, 네. 또 오늘도 마음도 촉촉해지면서 그냥 있죠. 편안해지고 뭔가, 마른 거보다는 촉촉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시크릿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혹시 안 오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시고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네, 같이 또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